2019년 3월 21일 지금 누가 뭐래도 가장 버닝한 연예인은 정준영, 승리입니다. 나쁜 쪽으로요. 이 버닝썬 사건, 승리 게이트라고도 불리는 사건은 이름처럼 여기저기 불이 붙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닝썬 사건 정리입니다. 김학의 성폭행 사건이 간통이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버닝썬 사건도 아주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사건은 2018년 11월 24일 겨울 버닝썬 클럽 관계자와 김상교 씨의 폭행 사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폭행을 당한 건 김상교 씨인데 오히려 체포를 당하고 경찰에게 2차 폭행까지 당한 김상교 씨는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아서 이 사실을 보배드림에 글로 올리고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버닝썬은 가수 승리 씨가 이사로 있는 것으로 유명했고 이렇게 승리 씨가 이 사건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연예인이 연루되자 이 사건이 점점 주목받게 되고 승리 씨는 군대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서 실패합니다. 바로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성폭행, 성접대, 마약, 경찰 유착 등의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을 강정영 변호사가 고발한 겁니다. 불법 클럽 운영의 정석으로 책을 써도 될 만큼 완벽한 온갖 불법 정황 카톡 내용이 마치 선물처럼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정리하고 말 것도 없어요. 엄청 간단해요. 변태 모임 카톡방이 있었는데 그게 연예인이었던 거고 그들의 불법을 경찰 고위 관계자가 수습해줬던 겁니다. 언론에서는 이 연예인들이 주고받은 카톡의 성적인 내용과 거기 등장하는 여자 연예인을 계속 추적하고 싶은가 본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면 안 되고 이걸 언론에서 주목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언론이라면 이 불법을 봐줬던 경찰 고위 관계자가 2016년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이냐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클럽 버닝썬과 김학의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아주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해묵은 오래전 사건이 수년이 지난 뒤에서야 재조명받고 심각하게 여겨지는데 그 중심 피의자가 경찰이고 검찰이라는 거예요. 올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이 있습니다. 전 우주적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일제강점기에 없어져야 할 잔재예요. 그래서 괴물 집단이 되어버린 검찰을 개혁하고자 지난 노무현 정권 때부터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한테 주고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검찰과 경찰을 동시에 개혁하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을 간단히 설명하면 왜 미국에는 FBI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FBI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경찰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걸 각 시도별로 관리하게끔 바꿔서 자치경찰을 따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렇게 경찰의 힘을 분할시켜서 약하게 만들면 검찰이 여태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건데 이렇게 합의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터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 장자연 씨의 사건을 놓고 보면 과거 검찰의 비리가 드러나는 사건이 주목받자 경찰 비리 사건인 승리 정준영 사건이 터지고 더 옛날 검찰의 변태 사건인 김학의 사건이 터집니다. 장자연 사건, 승리 사건, 김학의 사건의 중요 책임 기관을 놓고 보면 검찰, 경찰, 검찰 순으로 아주 질서 있게 순서를 지켜서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들의 타임라인을 놓고 보면 절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닙니다. 장자연 씨 사건을 빼고는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된 계기도 정리가 필요할 만큼 복잡하고 우연에 지나치게 기인해 있습니다. 사건의 순서도 우연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검찰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에 서로 유리하려고 상대방의 과오를 폭로하느라 정신을 잃었나 본데 국민이 봤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냥 병링픽 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